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에 와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평상시 같으면 기분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이게 참 당혹스러운 게 문재인 아저씨도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중국에 갔죠. 시진핑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상호 호혜, 그렇다면 시진핑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거든요. 보통의 국가라면. 근데 요번에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립니다. 당연히 시진핑이 그것 때문에 와야 되는데 그 전에 9월 달에 전승절이 있으니까 너 와라. 너 중국에 시시하는 사람이니까 너 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포퓰리즘에 끌려다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정신 우리가 바로 차려야 되고 포퓰리즘의 어떤 정책이 뭔지 그리고 저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농락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짚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뭔가 이재명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승절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은 일본이 항공문서에 서명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9월 2일에 다음 날 9월 3일을 전승절로 정해 기념하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있습니다. 201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병식을 참여했습니다. 시진핑 옆에 푸틴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전체주의 계열 국가 지도자와 같이 연단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미 동맹의 어떤 기조가 흔들린다 그런 비판이 있었고 사실 오바마 정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전승절 행사를 가서 시진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그런 도움을 주면 북한의 현실화된 어떤 핵 개발에 있어서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해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안 했죠. 중국이 안 했습니다. 도리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면서 선의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듬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했는데 중국은 우리의 어떤 고위급 협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쌩깠습니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드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위를 위해서 국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한령 내렸죠. 뭐 삼불 일한 해가지고 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안 된다. 뭐 MD 뭐 미사일 방어막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한미일 뭐 군사 동맹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감나라 배나라 우리나라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뭐냐면요. 참 상대의 선의를 기대고사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어떤 우위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한미 동맹이 기본입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 안보관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나왔던 게 뭐냐? 동북아 균형자론,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 등거리 외교잖아요.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등거리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6.25 때 우리한테 총뿌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통일시킬 수 있는데 두만강으로 중공군을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의 어떤 바탕을 이루는 그리고 6.25 때 우리를 구해준 그 당시에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숨져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엿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이루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2023년 미국에 갔을 때
그렇게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안에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를 했던 겁니다. 단순히 6.25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토대를 이루는 미국과 도와준 한국이 대등한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논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복원을 이뤄낸 그런 업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저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나토 정상회의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등거리 외교, 실용 외교, 아니 국익 외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 때는 국익 외교 아닙니까? 국익 외교는 다 국익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이 현상 변경, 본인들의 어떤 무력, 힘을 통해 가지고 자꾸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 변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나라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가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윽박 지를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 동맹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 불참했다. 결국은 G7에는 갔죠. 우리 중국의 실시에 대만의 실시에 그런 거 아니야. 북중로에 줄 서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나토 정상회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자유진영 체제로서의 어떤 성격이 농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더더욱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간 거죠. 왜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얘네 자유민주주의 어떤 진영과 좀 거리를 두네? 그렇다면 전승절 때 와. 한번 오는지 보겠어. 이렇게 시험대 올린 겁니다. 원칙이 없을 때, 가치가 없을 때, 그럴 때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도움 받은 게 있으면 전승절에 가겠죠. 떳떳하면 여론 눈치를 보겠죠. 맞습니다. 나토도 패싱했는데 굳이 중국에 간다면 귀가 구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승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 말대로 저는 어설픈 등거리 외교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하겠다, 등거리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우리 쪽이랑 같이 안 하겠다는 거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랑 함께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저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통일 외교 관련해서 취재를 했고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참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한 4가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의 생쇼, 콘서트쇼, 그리고 두 번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를 밀고 있는데 이재명이 밀고 있는 박찬대와의 어떤 충돌, 그 충돌 이후의 어떤 파열음,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코너로는 이재명의 사람들, 얼마나,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했는데 이재명을 정점으로 해서 김민석 정과 또 정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정과 그 다음에 돈 문제 어설픈 사람들 돈 문제 또 이해 충돌 다 그런 소위 말하는 패밀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당신들이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국민이 추천했다고 말 돌리지 말고 인사를 정하는 인사 배제 원칙이 뭐냐? 뭐 논문이냐? 논문 말할 수 없겠죠. 왜냐?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천대 논문 어떻게 했습니까?
논문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뭐 가천대 관련해서 약간 비하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뭐 이거 뭐 논문 반납하면 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표절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근데 이번에 또 누가 있습니까? 김인숙 후보자 표절률이 41%라는 거 아닙니까? 각주와 점도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밥에 그나물이고 윗물이 맑아 아랫물도 맞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인사 배제 요건 원래는 진짜 제대로 된 정부면 그런 여러 가지 정과가 있고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돈 문제가 이상하고 이해 충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인사 배제 요건 아닙니까? 근데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서 차마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을 진짜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언제까지 그 뻔뻔함과 우격다짐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달도 차면 기웁니다. 이 순리가 그렇고요. 더운 날씨 편한 복장으로 방송하세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넥타이를 맸지만 좀 느슨하게 매고 있고요. 지금 위만 보이잖아요. 밑에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좀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하다 보면 제가 미흡한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 1시간 넘게 여러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또 이걸 준비하면서 좀 더 공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좌절할 것인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떳떳해야죠. 저들 죄 짓고도 대법원장 끌어내리고자 생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100만, 1000만 갈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11시가 넘었네요. 그래도 열대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 인천 열대야인지는 모르지만 뭐 강원도는 벌써 열대야라고 그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후떡지근하고 막 짜증도 많이 나겠지만 마음은 늘 상쾌하고 뽀송뽀송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꿈 꾸시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연수 송도입니다. 기쁨님. 저도 송도입니다. 네, 끄겠습니다.